안녕하세요. 방제 강의, 4가지 방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육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육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육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기한과 팔미한 그 이제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미보다는 사실 팔미가 먼저 나왔죠. 금기약에 팔미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후대에 내려가면서 누가 했냐면 소아약증 직결을 지은 전우 선생님이 팔미를 소화에 맞게 육미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육미, 팔미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출발은 팔미입니다. 그래서 팔미 그리고 육미, 신기한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참고로 하게 될 이제 가장 주요한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냐면 의관이라는 책입니다. 명나라 때 조홍가 선생님이 쓰신 책이죠. 의관이라는 책 제목은 아마 의사학 시간에 이 책 제목이 좀 특이해요, 그죠? 2글자로 되어 있고 좀 독특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학 시간에만 들어봤던 분들은 책 제목이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아쉽게도 이제 읽어본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책 내용이 쉽지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내경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해 숙독을 한 상태에서 이 의관을 봐야지만 이 의관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비론 못지않게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의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제 명나라 때 조홍가 선생님이신데요. 이 조홍가 선생님에 대한 우리의 얘기 중에서 의사학적으로 가장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는 명문학설의 대가다. 명문학설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명문학설, 이게 이제 온보파죠. 온보파인데, 이분이 이제 조홍가 선생님의 의관을 보면, 물론 이제 내경, 상한론을 이제 가장 높이 치는데, 역대 의가 중에서, 그 내경, 상한론 이후로 역대 의가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이 치는 분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이동원 선생님, 역시 온보파의 태두죠. 그리고 후세방의 태두, 이동원 선생님을 높이 치고 또 한 분은 이제 이동원 선생님보다는 조금 미치긴 하지만 이분도 없어서는 안 되고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동원 선생님의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이분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조홍가 선생님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설기 선생님입니다. 설시의한 내과적요를 쓰신 설기 선생님이 또 굉장히 이 온보파에 있어서 이 온보파의 학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후세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크게 볼 것 같으면요. 이게 참 오늘 이제 방제 마지막 시간이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이 후세방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후세방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후세방이? 육미를 이해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약간 돌아가는 얘기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이 얘기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후세방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후세방이다. 뭘 후세방이라고 그래요? 생각나는 대로. 좀 뒤쪽에서. 많이 쓰던. 그냥 옛 고자 고방이고 후세 나중 후자니까 나중에 쓴 처방이다. 처방이 다르잖아요. 고방과 후세방은. 어떻게 달라요? 가짓수가 많다. 뭐 군신 자세해가지고 뭐 부작용 안 나게 약을 쓴다. 보약에 좀 치우쳐져 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후세방이 보통 이제 후세방 얘기했죠. 약간 고방에 비해서 언제부터 그런 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후세방 그러면 뭔가 고방보다는 조금 이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후세방이 고방에 대해서 다른 점이 뭐냐면요. 고방은요, 이를테면 상한방 같은 경우는요, 이를테면,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있으면, 수증 치질, 대증 치질을 한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치료를 한 겁니다. 후세방은 뭐냐면요, 근본 치료를 도모한 거예요. 목표가 근본 치료입니다. 겉에 나타나는 증이 여러 가지 증이 나타나는데, 그 증에 일일이 대응을 해서 낫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 복잡한 증세들의 그 원인이 뭔가, 근본이 뭔가, 그 근본 핵심 키워드 쳐서 그걸 풀면 이 여러 가지 증세들이 눈 녹듯이 많은 증세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근본 치료를 도모한 것이 바로 후세방입니다. 고방에 대한 발전이에요. 한참도 높은. 물론 지금 사람들이 많이 후세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후세방의 어떤 그 정말로 뿌리, 그 학통을 이해하고 동호 선생, 단기 선생, 설기 선생, 조홍가 선생, 경학 선생, 또 이천 선생 이런 식으로 그 뿌리를 우리가 제대로 정확히 그 추구하는 게 뭔지
내경과 상한론을 그것을 제대로 재해석해서 근본치를 하는 그 핵심, 그 뼈, 그 골격, 그 핵심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후세방을 알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후세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서. 비유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는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 거로 만들면서 읽으면서 비유론을 정말로 내가 속속들이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람 제가 볼 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냥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험 처방들 또 후세방 가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여러 정말 뛰어난 선생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후세방을 한다. 사실 후세방 한다기보다도 그 후대 여러 가지 의가들이 너무나 많은 의가들이 또 그 처방들이 어떤 그런 핵심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냥 대충 치지 수증 치지인데 그걸 이제 복잡하게 하죠. 진짜 부작용 안 나게끔 그렇게 잡방식으로 흘러가 버린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다수죠. 그렇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후세방의 본질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럼 후세방의 본질을 뭐라고요? 근본 치료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증상에 속지 않고 핵심 근본을 치료하는 거예요. 동호선생님이 뭐를 얘기했습니까? 원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비위를 얘기한 거예요. 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호선생님은 기를 얘기했지 음혈을 얘기한 분이 적어요. 음혈로 오는 병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걸 누가 보완했습니까? 단기 선생님이 보완한 거예요. 또 단기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울의 개념을 잡습니다. 울증. 월국한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죠? 잘 쓰진 않지만 왜냐면 후세는 더 좋은 처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선생님의 처방이 여러 가지 참 많은데 후대에 그걸 또 보완해서 더 좋은 처방들이 많이 나와서 단기 선생님의 그야말로 단기 선생님이 만든 처방, 제시한 처방을 많이 쓰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 책에는 다 잡아놓으셨지만 자 단기 선생님이 보완했단 말입니다. 음적인 부분, 우울적인 부분을 보완했어요. 그런데 그거로도 안 되라 이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음적인 부분을 보완했는데 이를테면 열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열증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열증을 끄기 위해서 뭘 했어요? 보험제를 썼단 말입니다. 사물탕에다가 지모항백 같은 약에다가 그런 찬약들, 황련, 황금 같은 약들을 넣어서 찬약을 썼어요. 여기 안 꺼집니다. 왜 안 꺼질까? 여기서 설기선생이 나옵니다. 왜 안 될까? 동원선생이 치료 못하는 걸 단기선생이 치료했는데 단기선생이 치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불이 안 꺼진 거예요. 열이 아무리 찬약을 써도 열이 안 꺼져요.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라고 탐구했던 사람이 설기선생입니다. 그 설기선생이 바로 어떤 식으로 해답을 찾냐면 이것은 그냥 음을 보호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진짜 진음을 보호해야 한다. 진양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더 정립시킨 분이 바로 오늘 얘기할 조은관 선생이에요. 내경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 내경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거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제한지 이 열자는 취지음하라. 제열지 한자는 취지양하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내경의 소문에. 이게 뭐냐면 한증이 있어서 덮으려고 그러는데 차갑게 그것을 환하게 시키려고 하는데 꺼지지가 않아요. 계속 열이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찬약을 써서 그걸 차갑게 시키려고 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열이 그대로 있어요. 이럴 때 뭐라? 취지음하라. 음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진음. 신음을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육미를 써서 진음을 보호해야지만 그 열이 꺼지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사물탕은 얕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제가 지금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정확히 나누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물탕은 육미를 이렇게 말로 딱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하는. 그러나, 오늘 강의잖아요. 말로 전하는. 말로 다 전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무리한 면이 있지만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물탕은 얕아요. 육미는 깊습니다. 똑같이 음을 보호하는 약인데 더 깊은 곳에 사물탕으로 안 되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사물탕을 그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사물탕을 썼는데 안 돼요. 음미를 보강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거예요. 육미로.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애초에 사물지질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겠나요?
선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발달장애다. 사물탕으로 되질 않습니다. 태어났을 선천적인 문제인데, 발달장애인데, 요즘 하는 말로. 그게 음혈이 부족해서 된 거예요. 사물탕으로 될 것 같습니까? 육미를 때려 넣어도 될까 말까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겠나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 결국 다 육미, 팔미를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사물탕으로 되지도 않을 거. 아예 뭐 시도조차 이건 뭐 안 되겠다 싶은 거. 어떻게 있겠어요? 80 드신 노인분이 음혈이 부족합니다. 사물탕으로 되겠어요? 사물탕을 넣어서 그 음혈이 보강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80 드신 노인분이 물론 병이 아주 얕아요. 아이고 땀 좀 많이 흘렸네? 입이 좀 마르네? 이 정도는 되겠죠. 사물탕을 써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안에도 다 숙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나이가 돼서 그 나이가 와서 노인병이 돼서 몸이 고갈이 돼서 말라서 되는 그런 음혈의 부족이라면, 정혈의 부족이라면 사물탕으로 되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때는 육리를 써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경에서 말하는, 시키려고 하는데 시키지 않는 것은 보험을 해야 한다. 어떤 보험? 바로 신음, 진음을 보여야 한다. 그게 육미의 개념이에요. 더 깊은 겁니다. 자, 반대로 그것을 뜨겁게 하려고 하는데 뜨거워지지 않고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계속 추워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취지양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 취지양이 뭐예요? 진양. 바로 신양입니다. 명문화예요. 명문화를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팔미를 써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노인분들이 제일 사실 우리가 이 예를 들기가 굉장히 좋아요. 노인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오게 되는 반드시 신장이 고갈되면서 전부 신장병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시력이 떨어져요. 50만 넘어가도 일단 50까지 가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하도 컴퓨터를 많이 해서. 나이가 들면서 전부 시력이 떨어집니다.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나이가 들면서 전부 청력이 떨어집니다. 청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전부 청력이 떨어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뼈가 약해지죠.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지러워요. 나이가 들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100% 남자건 여자가 소변 주기가 약해지게 되고 소변 부는 것이 불편해지게 되고 자주 보게 되고 시원하지 않게 되고 남자도 뭐 전립선 뭐 비대증 전부 뭐예요? 물론 젊은 나이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본인 생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선천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다면 그 대부분의 전립선 비대증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신장이 고갈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오는 겁니다. 신장이 부족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뭐예요, 전부 다? 육미팔미 적응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또 반드시 오는 병이 있죠. 뭐였을까요? 이빨이 빠집니다. 이빨이 흔들리고 이빨이 다 빠지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그 내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8살이 되면 유치가 빠지고 정구치로 바뀌게 되면 기억나죠?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16세, 24세 가면서 쭉쭉쭉 8수로 쭉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가요? 64세가 되면 이가 빠진단 말이에요. 여자는 7수로 가죠. 숫자로 쭉 간단 말이에요. 이빨에 대해서 다 아주 내경 상고천진원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가, 치아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육미, 팔미의 정증입니다. 정혈이 고갈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경우에 다 육미, 팔미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또 정혈이 고갈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지금 제일 예를 든 것이 나이가 들면서 오는 건데 이 나이가 들면서 정해져 있는 그래서 진, 제가 여러 가지 용어를 섞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진기, 뭐 진원, 신정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고갈되면서 오는 것들은 이것들은 단순히 한열만 치료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열이 있다고 해서 열을 끄고 아까 했던 대로 한이 있다고 해서 한을 덮이고 한열을 조절하는 것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병들은 쇠약해지면서 오는 병들은 뭐예요? 반드시 신장을 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미팔미를 쓸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더 어때요?
과거에는 60세 이후, 70세 이후에 그때는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만큼 수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60세 분들은 당신들이 그래요. 60세인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젊다고, 나이 들었다고 다 싫어합니다. 70세, 80세 평균 수명이 너무나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젊어 보인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활동적이다 손 치더라도 인체 수명의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분들이 50, 60, 70이 되면서 신정이 고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미, 팔미가 얼만큼 많이 쓸 수 있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장 오늘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께 육미, 팔미 신견 제어줘야겠죠? 자, 신장을 조절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장부를 조절할 수 있는 예를 더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보조기타 시간에 또 얘기했었죠? 비를 보강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부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했었잖아요. 신장도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를테면, 우리 오행 상생상극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극화 그러죠? 수극화. 물이 불을 끈다. 그래요? 한열의 조절 차원. 병이 얕은 수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했던 신정이 고갈된 깊은 병의 수준에서는 어때요? 물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물이 불을 길러줍니다. 불이 타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바로 신의, 신양, 신정이 있어야만 불이 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비장. 내 비장이 신정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장도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거 이제 후대에 나온 개념인데 위음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후대에 나온 개념이에요. 임증지암 의학 같은 책에서 위음을 보강해서 그것도 이제 이동원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섭천 선생님이 위음을 보강해서 비병을 치료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비장, 소화가 밥을 먹고 음식이 들어가고 소화가 되고 내 것이 되고 하는 것들이 기분의 문제만으로는 안 돼요. 음이 있어야 합니다. 음적인 부분이. 근데 그게 신정이란 그 관련된 부분이 또 상당히 많아요. 자, 그거는 이제 뒤에 강론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행 상승상극에서 무조건 그 일면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측면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장이 그만큼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금생수 그러죠? 오행 상승상극에서 금생수. 그래요? 금생수? 반대로 수생금도 됩니다. 신장이 있어야만 폐가 윤택하죠. 신장이 모든 오액을 다 주관한단 말입니다. 신장이 먼저 고장내면 어때요? 폐가 윤택할 수가 없어요. 마르다가 기침이 납니다. 숨 쉬기가 힘들어요. 이게 바로 수생금이 되는 거예요. 금생수도 원래는 금생수이지만 임상적으로는 수생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수극화지만 수양화. 수가 화를 기른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신장을 보강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특히 노인병을 비롯하여 그런 것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팔미, 육미, 신경에서 처방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언제 나왔다고요? 팔미가 나왔죠. 금기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금기요약에서요. 근데 사실 이게 팔미죠. 팔미 몇 번 나올까요? 금기요약에서 5번 나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부터 중요하다면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각기에 나와요. 풍문에서 각기. 다리가 아픈. 쉽게 해서 다리가 아픈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리가 아픈.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기를 다 찾아보세요. 각기 상이 비어서 소복불인이다. 소복 아랫배. 자, 지금 저 얘기한 건 나중에 한번 금기를 다 찾아보세요. 아랫배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각기. 두 번째, 허로 부분에서 나와요. 허로이면서 요통이면서 소복이 구급하고 아랫배가 아프고 소변이 불리하다. 소변이 시원치가 않고 이때 또 팔미가 나옵니다. 금기신기와 팔미가 나와요. 자, 각기 있고 허로였죠. 세 번째, 담음에서 나와요. 담음, 단기, 숨찬 거, 천식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변으로 내보내야 한다. 라고 해서 연기추갑탕 그리고 신견을 얘기합니다. 단기. 자,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소변을 내보내야 한다. 자,
지금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얘기했죠. 각기와 허로와 단기. 세 가지 명을 얘기했는데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소복부, 아랫배, 또 소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소갈입니다. 소갈. 소갈에 쓴다. 금기신기한을, 팔미를 소갈에 쓴다고 하면서 소변이 많은 거. 그 증상을 얘기했어요. 또 소변 나왔죠? 다섯 번째, 부인 전포증 얘기입니다.